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제5장 정신역동 이론 네 번째,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융에 이어서 아들러 이론까지 이해하면 정신역동 파트의 큰 줄기가 거의 완성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들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 가상의 목표, 생활 양식 등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에서 아들러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1. 아들러 이론 한 줄 요약. 먼저 아들러 개인 심리 이론을 한 줄로 요약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과 사회적 관심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존재다. 이 문장 안에 아들러 이론의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열등감,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그리고 목적론이죠.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 1. 창조적 존재. 첫 번째 특징은 아들러는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삶의 방식, 즉 생활 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관점입니다. 3.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 2. 목적론적, 미래지향적 존재. 두 번째 특징은 목적론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을 과거의 원인보다 미래의 목표, 목적에서 더 많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 경험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어릴 때 칭찬을 받고 싶어서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는 가상의 목표 때문에 현재 행동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 3. 전체론과 통합된 인격. 세 번째는 전체론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마음, 몸, 행동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보았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개인을 이해할 때 어떤 증상만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생활 양식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 4.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관심. 네 번째 특징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본 점입니다. 아들러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들러에게서 사회적 관심은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6. 주요 개념 1. 열등감. 이제 교재에 나오는 주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개념 열등감부터 시작할게요. 열등감은 누구나 경험하는 부족함의 감정입니다. 키가 작다,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 같다 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열등감은 성장과 발전을 향한 동기를 제공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과도하게 느끼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열등 콤플렉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는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에서는 열등감은 보편적, 성장의 동기 열등 콤플렉스는 과장되고 병적인 상태. 이 구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7. 주요 개념 2. 보상과 우월성을 향한 노력.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보상과 우월성을 향한 노력입니다. 먼저 보상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약했던 사람이 꾸준한 운동과 공부를 통해 건강 전문가, 물리치료사가 되는 경우처럼요. 이런 보상 과정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월성을 향한 노력은 더 나은 나, 더 발전된 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월성은 남을 짓밟고 올라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싶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우월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목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면 타인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우월성을 향한 노력이 사회적 관심과 결합될 때 건강하다고 보았습니다. 8. 주요 개념 3. 가상의 목표. 다음 개념은 가상의 목표입니다. 가상의 목표란 현실에서 아직 검증되거나 달성되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행동을 이끌어가는 최종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젠가 존경받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목표가 지금의 선택과 행동을 조용히 이끌어가는 가상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리는 가상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9. 주요 개념 4. 생활 양식의 의미. 이제 생활 양식을 보겠습니다. 생활 양식이란 개인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문제를 피하려 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 자체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 전체에 나타나는 일관된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은 주로 어린 시절 가족 속 경험, 출생 순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생활 양식의 4가지 유형 계관. 교재에서는 사회적 관심 수준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생활 양식을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하나씩 간단한 예와 함께 살펴볼게요. 11. 지배형 생활 양식. 첫 번째는 지배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즉, 에너지는 많은데 그 에너지가 타인과 협력하는 방향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쪽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기 쉽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다면 규칙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탓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 획득형 생활 양식. 두 번째는 획득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중간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편안한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결정을 미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 회피형 생활 양식. 세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도 낮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실패하느니 아예 시도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14.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편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가능한 한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함께 고려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아들러는 이 유형을 가장 건강한 생활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15. 사회적 관심과 생활 양식. 정리해보면 생활 양식은 사람이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틀이고, 사회적 관심의 수준에 따라 그 생활 양식이 건강한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개입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6가족 요인 출생순위. 아들러 이론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출생순위입니다. 아들러는 형제자매 중 몇째로 태어났는지가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절대 법칙은 아니지만 경향성을 이해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지향적이지만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중간 아이는 경쟁과 협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며, 막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교나 유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외동은 어른과의 관계에 익숙하고 동료와의 협력 경험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가정 분위기, 부모 양육 태도에 따라 더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17아들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1 강점 관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아들러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들러는 인간을 변화 가능하고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문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강점 관점 실천과 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8아들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2 목적 탐색과 재구성. 둘째, 아들러의 목적론은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가상의 목표를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라는 과도한 목표 때문에 늘 불안과 회피가 반복된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목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9아들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3 생활양식의 이해와 변화. 셋째,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개입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배형 클라이언트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게 힘을 쓰는 경험을 제공하고, 획득형, 회피형에게는 점진적인 자기결정 경험을 쌓도록 돕는 방식으로 개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키우는 활동, 예를 들어 자원봉사, 집단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등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20아들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4 가족과 환경에 대한 개입. 넷째, 출생순위와 가족 분위기를 중요하게 본 만큼 아들러 접근에서는 가족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각이 강조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기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환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해 환경 차원의 변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20일 시험 포인트 정리. 이제 시험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들러의 인간관 창조적 존재, 목적론, 전체론, 사회적 관심. 이 4가지 키워드를 묶어서 기억하기. 둘째, 열등감 보상 우월성을 향한 노력 가상의 목표의 관계를 열등감에서 보상과 우월성 추구로, 보상과 우월성 추구에서 가상의 목표로 향하는 행동으로 일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기. 셋째, 생활양식 4가지 유형,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하기. 넷째, 사회적 관심이 정신건강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기. 이 정도만 정확히 이해해도 객관식 사례형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2 마무리.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5장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과 사회적 관심을 향해 나아가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들러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면 비난보다는 이해와 지지가 먼저 나오고 변화에 대한 희망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장이나 함께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